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죠.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가 있고요. 또한 하락기를 지나서 당연히 또한 회복기가 옵니다. 그러면 회복기를 지나면 당연히 상승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1기나 2기 신도시 또는 3기 신도시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면은 신도시를 발표했었고요. 또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극성하다 보니까 정부는 부동산과의, 즉 투기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6공화국인 첫 번째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88년도에 탄생이 되었는데요. 그 노태우 정부 때 88 올림픽 때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그래서 89년 4월에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992년도 말 입주를 완료해 총 117만 명이 거주하는 29만 2천 가구의 대단위 주거 타운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5년에는 69.8%까지 떨어졌던 주택 보급률이 1991년도에는 74.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88년도에 전국 평균 땅값이 무려 29.5%가 상승했고요. 1989년도에는 전국 땅값이 23%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사이에 무려 41%나 폭등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0년 후 1998년 IMF를 맞이해서 수년간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를 맞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 네 번째 정부였는데요.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건설한 12곳의 신도시입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 전국 주택가격은 임기 시작인 2003년 2월 대비 무려 24.19%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56.58%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4년, 5년, 6년도에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일명 그 당시는 부유세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산층도 부담하는 조세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됐죠. 그리고 그 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수년간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침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는 6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역시 신도시를 발표했고 그 부동산 투기는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정부는 무려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KB 국민은행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45개월 동안 전국 주택가격은 16.17%가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는 42.84%나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지난해 20대와 30대 세대들의 패닉바잉이지요. 공항 구매 등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했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신고가 절반 이상이 되고 있으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리란 기대가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으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패닉 바잉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3월 셋째 주 매매 수급 지수는 105.6으로 2월 둘째 주 111.9 이후 5주 연속 지금 하락했습니다. 지난 이사 대책 이후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거래가 정체돼 지금 매물이 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매물이 누적되게 되면은 집값 하락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금 집값은 끔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속출되고는 있다지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상반기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당연히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 대책이 좌초이귀에 몰리면서 오히려 집값이 자극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대거 매매 수요로 돌아선다면 오히려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울의 주택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9% 급등한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매도 매수인 간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학기와 혼인 등으로 이사 수요가 많은 계절적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정 호가 이하로 매도하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매수 대기자의 눈치 보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총체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타래가 꼬이고 꼬여 풀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자율 경쟁 시장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4년간 너무나 많은 규제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핀셋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것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 등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역대 최고치로 급증한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가 올해 들어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조세 정책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인 거래세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습니다. 보유세 비중도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올해 6월 1일 이후에는 일반 재고세율 45%에 중과세 30%를 더하면 7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바로 조세 저항으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누가 양도하겠습니까?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세율로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중되기 때문에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것이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모든 경제 분야가 원활하게 돌아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은 물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가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는 꾸준하게 보이세를 대폭 강화시키고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반면 조세 등내 제한법을 개정시켜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줘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서 공급을 늘려야만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